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에라이 빌어먹을 이걸 확 그냥. 한 가정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67, 김수진으로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걸 알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만 다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핸드폰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도착한 사진이 상당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 속의 김수진 씨는 남편이 아닌 상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한 가정의 부부가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들어주십시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그런지 옷매무새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없어 보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창 모임인데도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되묻고 있었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이 열린 장소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모였었고,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나 나누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고,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은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최연석 그는 여전히 반듯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현석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옆자리 친구들은 반갑다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나도 적당히 맞장구 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내 신경은 온통 그의 손짓과 시선에 쏠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네.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말해줄 때 그 감정은 묘한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현석아. 너는 되게 멋있어졌다. 그 말이 나오자 현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행동일까요? 하지만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2차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현석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시간 있으면 나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가 이끄는 대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임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한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석 씨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둘이 따로 나오다니 기분이 좋은데. 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깊숙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금기의 선을 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석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가까운 데서 가볍게 한잔하러 가는 게 어떠니?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이 시간이면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것이고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씻고 잠자리에 들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사. 뻔히 예상되는 하루. 그런데 그 하루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석이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변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딱 한 잔만 하고 가야지. 별 의미 없이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석이가 나를 데려간 곳은 그의 집이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도 내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딱 한 잔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이 문을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현석이의 집은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가벼운 클래식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더군요. 집 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수진아, 예전에도 이렇게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눈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짧게 스쳐 지나갔던 감정.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철없을 때였잖아. 하지만 내 말과 다르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현석이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이 공간에 가둬둔 것처럼. 나는 이상하게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등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괜찮아. 나는 너가 외로운 걸 잘 알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도 가족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익숙한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현석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의 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저하며 손가락을 멈추었지만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참 좋았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생각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는데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나도 그래, 수진이도 잘 들어갔지. 오늘 만나서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에게서 온 문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나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더욱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을 준비할 때도,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나는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뭐 하고 지냈어? 그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나에게 그의 관심은 나를 살짝 흥분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느새 현석이와 나누는 대화가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몰래 만났습니다. 사람이 적은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도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일까? 대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석이가 나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오늘 조금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나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석이와 함께 몸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늦은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치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볼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아직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서가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랑 있는 게 정말 행복해. 그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내일 저녁에 시간 있니? 우리 조용히 와인 한 잔 어떠니?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곱씹으며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의 손길과 낮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현석이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석이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와인 한 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잔을 들어 가볍게 건배를 했습니다. 잔을 기울이자 부드러운 와인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앉고 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기대고 조용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어렴풋이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가 와 있으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만날까,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남편과의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현석과 함께 있는 시간은 모든 감각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설렘을 느꼈고,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감정을 숨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조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외곽 카페에서 만나고, 저녁에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핸드폰을 멀리 두었고, 연락할 때도 항상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계심이 무뎌졌습니다.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의 존재가 생활의 일부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정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미정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변한 것 같아서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먼저 연락했을 텐데 요즘 어쩐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변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미정이가 뭔가 눈치챘을까? 나도 모르게 흔적을 남긴 건 아닐까? 나는 대화를 얼른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도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도 내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좀 이상하네. 어디 다니는 데라도 있는 거냐?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서 몰래 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석아, 우리 당분간은 만나는 게 어렵겠어.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이 불안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느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현석이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초조해졌고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석이는 저를 더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묻는 빈도가 늘었고,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더욱 강하게 나를 만족시켰습니다. 가끔은 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따뜻했던 시선이 이제는 집착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석아, 우리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까지도.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늦게 답장하거나 만남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정 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뭔가 이상해서.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눈치챈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태연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아 뭐하니? 오늘 정말 보고 싶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대로 거리를 두면 그가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나는 다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나하고 같이 있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불안도 죄책감도 모두 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시계를 보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있었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미정이랑 있었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졌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석이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보내온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너희 둘 참 재미있게 노는구나.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현석이와 침대에서 몸을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나눈 시선까지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순간이 언제였을까? 어디서 찍힌 걸까? 누가 찍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현석이도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길. 괜찮아 수진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나만 믿으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심하고 싶었지만 내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니 미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구일까? 남편일까? 미정일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일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였고,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내 요구를 들어줘.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해? 그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이 공간마저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소나기에 쥐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은밀한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켜버리면 마치 제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는데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 문장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내 요구를 들어줘. 요구라니 도대체 무슨 요구를 할 것인가? 돈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어쩌면 단순한 협박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 희미한 기대를 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관계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든 욕망이든 나는 그를 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협박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있을까요? 나는 현석이가 없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고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불안과 쾌락은 함께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몸이 나를 만족시킬 때면 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스치는 불안감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일부러 외곽에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미정이가 그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석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나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만은 책임질 테니까 계속 나만 바라봐.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집착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자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짧은 문장이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마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는 걸까요? 나는 모든 걸 잃게 될까요? 그날 이후 나는 계속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에 불길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봉투 열어봐. 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사진을 보고 나니 제 정신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나와 현석 씨가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들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걸 확 그냥...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파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만든 결말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소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분노한 목소리와 내 차가운 침묵.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 현석이다. 네가 어릴 때 나 괴롭힌 거 기억하니? 이제서야 복수했다. 똑바로 살아라, 이년아.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현석이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욕망이 만든 결말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결국 집착이 되었고 설렘이라 생각했던 순간은 깊은 죄책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도 결국 한 사람으로서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잠깐의 충동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끝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을 비추는 지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